예, 우리 이광영 원장님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해주셔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알파고 대 이세돌 대결을 통해서 아마 그 AI 인공지능 얘기를 전 국민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요.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나중에 발달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광 원장님께서 사회적인 부분의 그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 정도까지 아주 폭넓게 그 해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거의 모든 거를 짚어주신 것 같아서 토론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약속대로 한 30분만 하셨으면 토론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. 알파고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저 우스갯소리로 그 이세돌을 이겼다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의 그 열혈 학부모들이 도대체 알파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 이렇게 이제 뭔지 모르고 근데 이제는 그 알파고 인공지능을 거의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아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이점,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렇게 추월해서 넘어가는 그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어쩌면 인간을 기계가 지배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까지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 열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담론 형성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한 두 종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. 크게 봐서는 한 부류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분들은 상당한 비관론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그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이 조만간 올 거다.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혹은 유토피아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냐에 관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그 갑론을박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. 이광영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일단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은 올 거고요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이런 종류의 변화가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사회나 교육 쪽에 세금 문제까지 해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요. 제가 제 토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로 두고 사회 쪽에서 그걸 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주도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세상이 다 바뀐 다음에 그때 부랴부랴 모종의 조치들을 해서 이게 될 것이냐. 예컨대 가장 처절한 디스토피아라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기까지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.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비관론에서 출발하는 게 인간을 위한 그런 AI나 그 로봇 기술의 그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한 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어렸을 때도 그 공상과학 이야기 좋아하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나중에 숙제도 대신해주고 이도 닦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별별 그 즐거운 상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사회과학을 사회정책을 전공하고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아까 이광영 원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 이건 자본입니다. 그래서 경제학의 그 생산함수 구성을 보면 토지, 노동,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 투입이 많아지면
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이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간의 노동이 꼭 있어야지 이게 생산이 가능했죠. 그래서 예컨대 자본이 성장을 하려면 인간의 노동을 뭐 착취한다는 거예요. 그 마르크스적인 관념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그 인간의 노동이 아예 필요가 없는,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예컨대 뭐 그 제러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는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.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다면 아마도 99% 이상의 인간은 잉여인간, 그러니까 별로 쓸모 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될 겁니다. 아까 뭐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,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? 저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아예 규칙을 인간들이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 윤리적인, 철학적인 제어 장치를 우리가 좀 확보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과학기술이 그냥 그 발전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방향으로, 즉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제어를 하고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. 아마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조금은 다른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. 나중에 뭐 99% 이상의 인간은 잉여인간이고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고 필요한 인간은 뭐 소수의 그 진짜 자본을 불리는 자본가들과 그 과학기술의 엘리트들 뿐일 텐데, 뭐 여러 가지 그 나중에,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나중에 그런 세상이 오면 뭐 세금 관련해서 로봇세 이런 것도 생길 거고 등등등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 사건이 한번 그렇게 터지고 나면 그렇게 될 공산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한번 벌어지고 나면 그러한 사회 변화, 그러니까 어떤 혁명 수준의 일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오히려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로 묶어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AI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인간의 역할이라는 건 뭐고 로봇이나 인공지능 과학기술이 해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로 할 건지를 제안하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전공인 복지국가 관련해가지고 봐도 사실은 요즘 복지국가 분야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거의 실업자들이고 필요 없는 잉여인간들이 되면 무슨 뭐 현금으로 복지를 줘서 일단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여가수당을 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한데 사실은 현금 복지국가는 뭐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복지국가, 사회 서비스 방식의 복지국가가 좋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컨대 복지 일자리들 중에서 복지국가라는 게 이제 일자리를 참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. 근데 이제 일자리들 중에서 예컨대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종사하시는 노인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이렇게 씻기고 뭐하고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럴 경우에 예컨대 AI나 로봇 기술 발전이 제가 보기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잘못된 경우일 텐데 그러한 요양보호사를 아예 대체하는 방식으로, 아까 단순 전문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아예 그냥 그런 노동자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뭐랄까 근력 강화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별로 힘을 조금만 써도 그런 거를 할 수, 뭐 노인을 번쩍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 로봇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
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노인과의 그 소통, 사랑, 감정에 기반한 그런 역할은 인간이 본연적으로 하고, 그 쓸데없이 인간이 힘들었던 부분을 기계 과학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 그런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과학기술을 그냥 두면, 왜냐면 과학기술,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 1인당 그 R&D 예산이 OECD 국가 중에서 넘버1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, 과연 그러한 그 사회 전체의 R&D 예산을 엄청나게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그 이익 귀착이 누구한테 가고 있냐. 지금 현재 뭐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 대기업이나 큰 자본 쪽에 더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그 과학기술은 그냥 뭐 객관적이고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과학기술,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인간의 쓸데없는 그 노력은 절감시키되 인간은 계속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학기술을 우리가 도구로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. 그냥 뭐 그 성장시대에 늘 그랬듯이 그냥 과학기술은 두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파라다이스, 유토피아가 결코 아니고 아주 처절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그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